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제목에 보이는 대로 항일 투쟁사, 한일이 아니고 한국 일본 사이가 아니고 그 일본을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즉 그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싸워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35년 동안에 해방을 맞기까지 약 35년 동안 300만 명에 가까운 그 애국자들이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또 뭐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땅 상해로 또 중경으로 혹은 서간도 북간도 또 당시 소련 땅이었던 그 연해주 그런 등지에서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미국으로 가서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노력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일제와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방을 맞이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70년 동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고 밝혀서 훈포장을 해왔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밝혀낸 그런 뭐 실적이라 할까 그렇게 훈장 혹은 서훈을 한 사람들은 300만 중에서 한 15,000명 뭐 그러니까 200분지 1밖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0년 동안에 75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친일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소위 우리나라 보수 우파 사람들이 75년 중에 60년을 장악을 해서 대통령이었고 불과 그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만 각각 5년씩 15년 하니까 75년 중에 15년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이었고 그 외에는 늘 그저 보수 친일 우파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일 투쟁사 혹은 독립운동한 그런 애국자들을 밝히는 것도 소극적이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친일파 사람들을 밝히거나 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뭐 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아예 그저 국민들로 하여금 신세대로 하여금 그 역사를 잘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이제는 그 젊은 역사학자들 중에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우리 역사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말하자면 많이 미흡해요. 왜 100년이냐 하면은 일제가 강점했던 35년하고 해방 이후 70
75년, 78년 정도 되니까 뭐 100년이 넘죠. 이 100년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은 놔두고 남한 땅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보통 보수 진보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좌파 우파 갈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진실하지 않습니다. 정직히 말하면 항일파와 친일파 이런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면은 정직하게 말해야 돼. 빙빙 둘러가지고 국민을 속일 마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몰아가면 안 되고 정직하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친일파의 그런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과 항일파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친일파란 말만 꺼내면은 빨갱이로 몰아서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르게 교육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몇 번째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몇 번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300만 명 애국자들 이야기 다 할 수가 없고 개괄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혹은 또 재산을 독립운동을 해서 재산을 바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든 땅, 집, 가족을 다 버리고 상해로 혹은 중경으로 충칭 혹은 이 압록강 건너서 서간도, 북간도 또 당시 소련 땅 연해주 이런 등지에서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서 나름대로 독립을 위해서 또 노력을 했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국내에 남아서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또는 감시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일제와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75년 동안에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어느 정도 훈포장을 해왔지만은 그래봤자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서 서훈을 한 사람들은 200분지 1도 안 돼요. 300만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가 훈포장을 받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로 하면은 정직히 말해서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훈포장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1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장이라는 최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약 한 30명 정도 되는데 강우규 아마 잘 모르시죠?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김구는 다 아실 거고 김규식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로 자라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로녹 대학에서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김자진 잘 아시는 장군이죠. 심산 김창숙, 민영환, 서재필, 손병희, 신익희, 안중근, 안창호, 여운형, 오동진 오동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유관순, 윤봉길, 이강연도 잘 모르실 거고 이승만, 이승훈, 이시영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자였는데 거의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바쳤던 그런 귀한 분들이죠. 이준, 이병직, 조만식, 조병세, 조소앙, 최익현, 한용운, 허위 이런 분들이 이제 1급 독립유공자로 지목된 분들이고
여기는요, 놀랍게도 중국인도 있습니다. 중국인 중에 손문, 순원이라 그러죠. 혹은 순야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숭메이린, 그의 부인이죠. 장제스, 중국인. 손문하고 장제스 같은 사람은 동서간입니다. 꺼푸, 그 다음에 천치메이, 이 다 중국 분들인데, 1급 독립유공자로 그렇게 추서된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뭐 몇 분이 안 되고 거의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 역사에 잠깐 뭐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 때 이름만 알고 시험 치고 암기하고 뭐 이렇게 그냥 잊혀져 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참 뭐 많이 황송한 일이죠. 어떻든 이런 분들은 총 한 32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밝혀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분들은 크게 드러난 분들이어서 아마 1급 유공자는 앞으로 더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여운형 같은 분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들어있지 않았어요. 한때 공산당 운동에 잠깐 몸담았던 걸로 해가지고 뭐 빨갱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잘못했더랬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분이야말로 공산당도 이용하고 뭐 어떤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투쟁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하고라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졌던 분인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여운형 같은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은 여운형 같은 분에게 대해서 좀 더 따로 말씀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급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2급은 대통령장이라는 훈장인데 92명이 훈장을 받게 됐는데요. 대체로 거의 여기 모르는 분들이 7, 80%고 황송하게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기동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구춘선, 권동진, 권병덕, 혹시 김병조, 그다음에 되게 잘 모르는 분들이죠. 노백린, 박열 하는 분들은 얼마 전에 영화감 나온 적이 있었죠. 박열. 박용만, 이 하와이에서 무력 투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훈련시켜야 했던 박용만. 나중에 이승만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승만이 이 박용만을 추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은식 유명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단재 신채호 같은 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재홍, 양현백 이런 분도 다 이름이 나 있는 유여대, 이동희 이런 분도 다 유명한 분들이죠. 자, 어떻든 이 92명이 2급 독립유공자 대통령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은 좀 많아서요. 우리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여기 놀랍게도 2급 대통령장을 받은 분 중에서는 외국인도 제법 있습니다. 배설하는 분은 영국인이고 당계요 중국인, 손과 중국인, 송교인 중국인, 여천민 중국인, 우빈 중국인, 주가화, 진성, 호한민, 황홍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그렇게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조선 사람 중에서는 친일 반민족 매국노가 있는가 하면은 중국인들 중에서 오히려 혹은 영국이나
기타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런 잊지 못할 공로를 세운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로에 따라서 급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참 좀 황송한 일이긴 한데, 어이간 뭐 중국인들 중에서 특히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던 분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아시는 대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임시정부가 매우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상해와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는 동안에 중국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급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요, 꽤 많습니다. 8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알 수가 없고, 대체 이제 그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 지금 한 페이지에 80명씩을 배열해 보니까 10페이지 넘어 나갔다는 거예요. 2페이지, 뭐 3페이지, 여기 뭐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이런 분들이 쭉 가나다 순으로 제가 배열해 볼 때 참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급 유공자로서 독립장이라는 훈장을 받은 분들이고요. 독립유공자 4급이 있는데 그 4급은 애국장이라 해가지고 4,338명에게 주소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유공자 그 급을 매길 수 없는 분들이 애족장이라 해가지고 5,763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는요, 그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일본인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추서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였는데, 아까 제가 도중에 박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발음으로 박구여루라고 하는 이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재판받을 때 변호사로 이 박열을 그 변호사로 선임된 분인데, 국선 변호사처럼 뭐 형식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박열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너무 눈물겹도록 고마운 분이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분에게 돌아가신 후지만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리 돌아보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싸웠기 때문에 아마 어렵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절반 완전 뭐 통일된 것도 아니고 우리 남한만큼이라도 이마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또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다음에는 우리가 또 그 반대로 항일 투쟁한 그 애국자 말고 반대로 그 친일 부역자, 반민족 친일파 사람들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적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에게 귀족 자기를 받거나 아니면 관직에 나가가지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의열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일본도 일본이지만은 그 친일파 사람들, 이 악랄한 친일파 사람들 혹은 일본에 밀정이 돼 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일본 재판에 넘기는 그런 악랄한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의열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만 해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면은 아마도 한 학기 정도는 좀 다뤄야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젊은 날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과서에 잠깐 나오는 그 유관순 누나 어쩌고 안중근 이준 이런 정도 윤봉길 그 외에는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 중에 소장파 학자 중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책도 쓰고 혹은 유튜브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혼신을 다 기울이는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원래 역사 전공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했지만은 성경만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과 함께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알면은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또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함께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시나리오와 같고 그리고 역사는 드라마와 같아요. 성경에 있는 것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보시다시피 머리가 휘어졌지만은 지금도 할 수 있는 한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또 역사 공부는 젊은 날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친일 부역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전혀 처단되지 않고 이승만 정부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중직에 기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들을 핍박하거나 오히려 차별하거나 빨갱이로 몰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아시는 대로 여운이 형이라든지 그 1급 독립유공자 아닙니까? 김구 그다 암살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친일 우파들이 여운형 혹은 김구 같은 분을 암살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거꾸로 이 친일 부역자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독립유공자 이야기를 잠깐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